2018년에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06년 2만 달러에 도달한 지 12년 만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가 넘는 세계 7개 나라 중에 하나가 돼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평가해보고 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금융이 나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는 동안 우리 금융산업도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지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 448조 원에 불과하던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작년 말 1572조 원으로 약 3.5배 성장하였고, 또 국내은행 총자산도 1999년 말 800조 원에서 2018년 9월 말 2928조 원으로 약 3.7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2018년 국제경영개발원의 기업 효율성 평가 중 금융부문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12년에 비해 8계단 하락을 해서 33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도 이전에 비해서 하락했으며 주식시장에서 은행업의 퍼나 PBR이 제조업이나 통신업 등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 시장에서의 평가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여전히 내수 위주의 산업으로 국제화에 뒤처져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 다시 말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 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술과 기업이 계속 나와야 합니다. 혁신은 수많은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하기 때문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해서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활발한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 제공, 엄격한 시장 질서 확립 등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누구든지 시장에 쉽게 진입하고 또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양극화도 줄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선진국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생산적 금융을 강화해서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혁신기업들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과거 신용기록이나 재무제표 같은 정량적 지표에는 취약해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기존의 담보 위주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대출 심사 능력을 길러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상품 개발 능력을 기르고 디지털 금융에도 빠르게 적응해야 하며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해외 진출도 강화하는 등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여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포용적 금융 강화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금융 시스템 안으로 포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융 안정입니다. 금융 안정이 확보되지 못하면 생산적 금융이나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가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따라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가계대출 폭증을 억제하며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출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미시, 거시, 건전성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한층 더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